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메인은 다 들어왔죠. 원래는 이제 이 5경기 묶은 게 이제 메인이긴 했어요. 근데 뭔가 살짝 좀 불안해 보여서 좀 분산해서 나눴습니다. 배당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고 그 뭐지? 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덴마크랑 또 뭐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는 결국 원래 3개 나눠 갔었는데 핀란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를 제외했는데 핀란드가 겨우 이겼죠.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뭐 데려갔어도 적중은 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이르기도 했고 핀란드 경기는 그래서 제외를 하고 5경기 4.7배가 원래 메인이었지만 그걸 쪼개서 다시 3개 2개 나눴고, 그렇다고 이제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거 안 가면 좀 아쉬우니까 1순위, 2순위를 묶은 게 저 4.7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 2순위에 다폴더 5경기까지 다 적중을 했고, 그 전날에 카트에 담아두고도 이제 못 갔던 무승부라든가 뭐 언오버 저녁 경기, 그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좀 만회를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0회차죠. 120회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따 저녁에 잠깐 또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온 만큼. 원래 이제 항상 하루에 이제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했었는데 원래 좀 늦게 왔으면은 늦게 올 때는 한 번밖에 안 하고 어제처럼 오늘은 낮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루과이까지 보고 왔거든요. 일본 파라과이는 일본이 파라과이한테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라과이도 월드컵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거는 일본 승부 사이드에서 봐야 된다. 다만 일단 일본이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다는 점, 그거를 참고해야 됩니다. 하고 한국 브라질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당연히 브라질이 그 월드컵 전에도 와서 내한했을 때도 대승 거뒀고 월드컵 때도 대승을 거뒀는데 이게 그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 요새 손흥민이 뭐 미국에서 잘하기도 하고 당연히 브라질이 우세에 있고 이길 확률이 높지만, 뭔가 브라질이 뭐 남미 원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브라질도 원정에서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뭐 멤버들이 많이 오긴 했는데 이번에 뭐 친선전이다 보니 이 뭐 클럽에서 이제 뭐 최대한 이제 무리를 하지 않게끔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늘 있는 일상이다 보니 뭐 로테를 돌린다고 하면 더더욱 한국이 이길 확률이 줄어들긴 하겠죠. 다만 브라질도 최근에 뭐 볼리비아, 에콰도르,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긴 적이 없긴 해요. 뭐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오버 가려다가 뭔가 브라질이 골을 빨리 못 넣으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그냥 응원 차원에 그냥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 우루과이 도미니카는 패스합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지? 왜 패스를 하지? 그 우루과이가 지금 뭐 발베르데부터 시작해서 아라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소속된 선수들이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꽤 많이 소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AT에 뛰고 있는 선수, 뭐 아릴랄, 그, 그 누네즈도 이제 소집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존에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또 중립입니다. 중립.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중립이라서 당연히 도미니카가 워낙 못하지만 도미니카도 가끔씩 보면은 그때 이제 뭐 골드컵에서 멕시코전 2골이라든가 뭐 코스타리카전 1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히 우루과이가 이기겠지만 저 배당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1점 일반승도 지금 불안한 상황에
마엔도 1.5가 안 되는데 주전들이 거의 다 빠졌는데 하필 중립에서 열린다. 이거 뭐 이겨도 좀 힘겹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도미니카가 워낙 못해서 그런 건데, 도미니카도 이제 뭐 친선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점수를 많이 내주긴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어느 보러 갈까 해도 3.5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패스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려요. 나눠서 쏘셨네요. 일단은 요거 방송 후에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어제는 조금 늦었거든요. 고민하다가 9시가 살짝 넘었는데, 오늘은 일본 경기를 안 가면은 뭐 한 5시 6시, 아니면 일본 경기가 간다면은 좀 더 빨리, 근데 일본 경기 가면은 5시 6시고 안 가면은 뭐 7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좀 늦게 가는 편이니까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후원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그래서 한국은 그냥 응원차 패스하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지난번에 좀 잘했더라고. 그 한국 경기를 보면은 요새 한국이 이제 막 잘한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미국 원정에서도 이기고 멕시코도 이길 뻔했기 때문에 아무리 브라질이어도 지금 그 기세를 탄 한국이면은 비길 수도 있고, 만에 하나 한국이 이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서 전 패스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주전들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홈도 아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시간대가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일본, 한국, 우루과이 이렇게 좀 묶어서 가려 했는데 갈만한 게 일본 쪽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일본도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참고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카자흐스탄부터 사실상 뭐 본 경기라 봐야죠. 앞에는 이제 다 친선 경기고. 자, 카자흐스탄하고 리히텐슈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보면 배당이 엄청 낮아요. 물론 카자흐스탄이 지금 4위, 같은 조에 이제 북마케도니아, 벨기에, 웨일즈의 싸움인데, 어쨌든 1위만 진출하고 2위끼리 또 다시 붙기 때문에 뭐 카자흐스탄이나 리히텐슈타인은 사실 선두권을 달리기가 어렵죠. 승점이. 그러니까 뭐 리히텐슈타인은 오전 전패고 단 한 경기도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카자흐스탄 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리히텐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이겼고, 다만 카자흐스탄도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고,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 얼마나 실점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얘네가 뭐 실점 많이 할 때는 뭐 엄청 많이 골을 먹히지만, 예전에 뭐 루마니아 원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골을 안 먹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이제 배당은 뭐 일반 승에 뭐 마행까지 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원정에서 이겼던 그 뭐 스코어 이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무조건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까진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원정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점유율도 7대3, 슈팅도 16대3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카자흐 승. 1마인까진 봅시다. 1마인. 더 나아가서는 원정에서도 그 정도면은 뭐 3대0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워낙 강팀들 만나면 카자흐스탄이 득점을 잘 못하긴 해요. 예전에 한번 노르웨이하고 그 홈에서 비긴 적, 근데 그것도 결국 0대0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카자흐스탄이 득점을 하는 경우는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리히텐처럼 좀 피파 랭킹이 200위권 밖이나 그런 나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리히텐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해서 카자흐스탄 승에 리히텐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묶어갈 수 있는 건 카자흐스탄이 11시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일본 정도 없죠. 앞에 2경기는 또 패스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프랑스부터는 3시 경기라서 사실 카자흐스탄은
뭐 그 정도로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월드컵 예선이고 홈이고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마인이 1.5도 안 되는데 근데 리텐이 워낙 못해서 가실 분들은 가실 거라 보여집니다. 시간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텐이 골을 넣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뭐 지브롤터나 뭐 산마리노 비슷한 이제 하위권인 그런 나라들하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카자흐스탄이 뭐 1마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경기 아니면 뭐 2마인까지 노려서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일본이 좀 애매하긴 해요. 자, 그다음 프랑스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실상 여기부터죠. 아까 뭐 카자흐스탄부터라고 했는데 자, 3시 45분 경기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승 무패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아직 1승이 없고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승 자체가 없어요. 일단 4마인부터 시작이거든요. 뭐 프랑스가 요새 아무리 잘한다고는 하지만 4득점 5득점 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뭐 스페인전 4득점 아니면 예전에 이스라엘 네이션스 4대1인데 뭐 아제르바이잔이 워낙 못하는 건 알겠어요. 뭐 아이슬란드한테도 0대5로 치고 뭐 스웨덴 0대6 근데 아제르바이잔도 뭐 지난번 홈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비기기도 했고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은 슈팅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골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배당을 좀 줬잖아요. 원래 3마인을 줬으면 배당이 훨씬 적었을 텐데 4마인이면은 일단 프랑스가 5골을 넣어야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빡세요. 지금 바르콜라가 부상이고 그거 외엔 크게 없긴 한데 또 아이슬란드전 5실점 한 거 보면 최근이거든요. 최근 스웨덴 네이션스하고 6실점 뭐 이런 거 보면 프랑스가 그래도 뭐 최근에 뭐 득점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마인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5대0 좀 간당간당하긴 해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의 다득점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제가 볼 땐. 이게 배당 대비 오버 갈 거면 차라리 4마인 가는 게 맞고 1.5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4핸디물을 노리든 5골은 좀 빡셀 것 같다 하면 언더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언더는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왜냐 4마인을 보는 것 자체가 어느 거 하나 포기해야 되거든요. 언더 갈 거면 4마인을 아예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저는 언더보다는 그냥 4마인을 좀 더 볼게요. 5마인은 배당이 훨씬 높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차피 한 골 차기 때문에 4마인 하면은 5마인도 가능하다는 마인드입니다. 다만 전반에 최소 2골 못 넣는다 그러면은 언더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이라 친선전이면 모르겠지만 자, 독일하고 이제 룩셈부르크입니다. 좀 줄여서 적긴 했는데 자,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일반승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1. 근데 뭐 안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자, 예전에 한번 7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전적이 너무 오래됐고 일단 독일이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1승 1패. 오히려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가 이제 뭐 1, 2위를 하고 있죠. 북아일랜드하고는 승점이 같은데 이제 득실이 4골 4실점이라서 북아일랜드가 지금 현재 2위고 독일이 3위인데 뭐 당연히 이기겠죠. 독일이. 결장도 크게 없고 그리고 지난번 북아일랜드전 결국에 한 골을 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요새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무실점 경기가 이제 보스니아전 7대0으로 이길 때 거의 한 1년 전이죠. 그 이후에는 뭐 헝가리,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모든 경기에 실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룩셈이라는 거. 룩셈은 뭐 아시겠지만 아까 어디지? 리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이긴 한데 왜냐면 그 정도로 막 많은 실점을 한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의외로 4대0, 5대0 이렇게 진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최근에 보면 뭐 지더라도 뭐 1대3 아니면 뭐 0대2, 뭐 0대3. 벨기에, 프랑스 친선전도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월드컵 예선이고 그래도 2마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독일이? 예. 이거는 일반승이 있기 때문에 독일승 보고. 근데 배당이 빠지면 이것도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3마인은 잠깐만요. 3마인이라. 근데 룩셈부르크가 4실점 한 경우가 없긴 해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홈에서 이제 북아일랜드 3실점, 스위스 원정 친선전 3실점이기 때문에 일단 2마인 보고 어제도 이제 이 원래 1순위로 가려고 했던 이 5경기 거기서 이제 한 경기씩 더 늘렸거든요. 한 점씩. 덴마크 뭐 2마인 그리고 뭐 네덜란드 3마인, 오스트리아 5마인 이 3개는 해줬는데 요 이제 앞에 2경기 폴란드가 1대0 루마니아가 한 골 차라서 결국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노려볼 가능성은 있어요. 뭐 5마인이 됐든 독일 3마인이 됐든. 그래서 일단은 2마인 기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8경기거든요. 딱 아이슬란드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길 팀은 이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북아일랜드하고 슬로바키아. 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슬로바키아하고 1, 2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독일하고는 승점이 같은데 슬로바키아가 실점이 없더라고요. 독일도 홈에서 2대0으로 잡고 룩셈부르크 원정은 조금 아쉽죠. 한 점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1대0으로 이겼는데 어쨌든 실점이 없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또 독일전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룩셈부르크를 3대1로 잡았고 특히 북아일랜드 홈 성적이 엄청 좋아요.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친선전에서 스위스하고도 비겼고 그리고 다득점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유로에서는 덴마크도 잡았습니다. 2대0으로. 해서 상성은 당연히 슬로바키아가 한 번도 진 적은 없긴 해요. 2승 2무. 근데 북아일랜드가 최근 유로 20년도 유로에서는 또 1대1로 비겼어가지고 지금의 슬로바키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독일이 1위로 진출할 확률이 큰데 오늘 슬로바키아가 이기면 더 높아져요. 무조건 1위만 진출입니다. 그리고 2위는 또 2위끼리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도 오늘 이기면 진짜 3파전입니다. 3파전. 그래서 저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무승부 보는데 그거죠. 슬로바키아가 그래도 뭐 2경기 실점이 없다는 점 생각하면 슬로바키아 풀행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 2경기이긴 하지만 결국 그 룩셈부르크전도 거의 90분의 골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오히려 슈팅이 밀렸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비슷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뭐 슬로바키아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아일랜드 홈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그래도 슬로바키아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맞다. 프렘 배당이 뭐 1.5도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보고 자 벨기에하고 북마케도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벨기에 예전에는 생각보다 이제 세대 교체 안 되고 좀 불안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세대 교체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은 없는데 경기가 많지는 않았고 자 지금 뭐 아까 어디야 북아일랜드하고 슬로바키아 뭐 결장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뭐 미드필더에 로버트카 한 명 정도 슬로바키아가 지금 부상인 걸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벨기에도 일단 결장 먼저 보면
결장이 없어요. 북마케도니아도. 벨기에 보면 요새 데브라이너 세리에 가서 잘하고 있죠. 나폴리 가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멤버 보면 좋긴 합니다. 벨기에도 보면. 그리고 북마케도니아가 무패다 보니 승점이 1점 뒤져 있긴 하거든요. 벨기에가. 근데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지금 득실도 더 좋고. 그러니까 웨일즈랑 승점이 같습니다. 벨기엔. 근데 벨기엔 4경기만 했고 웨일즈는 또 5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면 같아집니다. 근데 오늘 이기면은 또 순위가 바뀌죠. 비기기만 해도 뭐 2위는 지금 유지를 하는 거니까 1위는 못하죠. 북마케도니아가 한 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지금 1점 앞서고 있어서. 자, 어쨌든 벨기에의 최근 흐름입니다. 벨기에가 북마케도니아를 이제 선제골 놓고 비겼는데 어쨌든 웨일즈 상대로 4대3으로 이겼고 리텐 카자흐스탄 상대로 6대0씩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죠. 3연승.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도 리텐 5대0 잡고 뭐 카자흐 잡고 그리고 홈에서 어쨌든 벨기에랑도 비기고 웨일즈랑 비겼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패긴 하거든요. 리텐 원정도 잡고. 근데 최근에 사우디하고의 그 중립 경기에서 1대1로 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원정에서 잘 안 지긴 하는데 붙었던 팀들 그 나라들 보면 뭐 페루 제도, 뭐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네이션스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가 사실 원정에서 만났던 나라들은 좀 약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원정은 좀 빡세지 않을까. 저는 벨기에 승 보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인을 볼 수 있느냐 1마인. 1마인을 건드리기가 좀 빡세거든요. 왜냐면 북마케도니아가 어쨌든 흐름 자체가 지금 친선전 제외하면은 네이션스라든가 월드컵 예선은 아직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뭐 카자흐스탄이나 리히텐처럼 북마케도니아를 대승으로 이기기에는 좀 버겁다고 느껴져요. 그만큼 이제 걔네보다는 더 잘하기 때문에 해서 뭐 잘해야 1마인 정도? 물론 어제 잉글랜드도 좀 불안해서 제외했는데 뭐 3대0으로 이긴 것처럼 뭐 더 큰 점수 차로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조심스럽긴 합니다. 북마케도니아도 어찌 보면 1위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는 벨기에 승을 보지만 뭔가 마인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렇다고 아니면 차라리 벨기에 승 보는 입장에서 벨기에 승이 배당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이럴 거면 북마케 3.5 프렌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북마케 3.5 프렌은 그래도 배당이 1.2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4대0으로 이기지 않는 한 북마케도니아가 한 골 넣으면 벨기에 5골 넣어야 됩니다. 뭐 최근에 6대0, 6대0 해서 뭐 다득점으로 이길 것 같지만 북마케도니아가 그 정도로 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벨기에가 이기긴 하겠지만 한 골차 승부도 될 수 있다. 뭐 자칫하다가 비기면은 뭐 그래서 저는 3.5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 프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3.5 마인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 좀 적더라도 벨기에 승보다는 배당이 높습니다. 해서 3.5 프렌. 뭐 카자흐스탄도 전반에 2대0이었습니다. 벨기에가. 그러니까 후반에 4골을 넣었는데 나머지 2골 뭐 후반에 터진 것도 있고 막판에 그때 데브라이너가 2골 넣고 어시 1골, 어시 하나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털릴 것 같진 않는데 일단 이겨도 한 3골 차까지 솔직히 2프렌이면 좀 불안합니다. 근데 3.5 프렌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슬란드 하고 쭉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슬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개인 나라인 조가 있고 4개인 나라 조가 있는데 4개인 나라들이 있는 조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수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지금 2경기 진행 중인데 승점이 2점 차예요. 프랑스가 2승 무패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기면 모른다. 뭐 1위까지는 좀 빡셀 수는 있어도
2위에서 2위 팀들끼리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부상이 뭐 한두 명 정도 있긴 한데 기존에 다 못 나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 아이슬란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이긴 적이 있습니다. 2대 0으로. 그리고 지난 프랑스전도 그 한 골 넣었고, 그리고 뭐 아제르바이잔 5대 0 대승 거두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요새 보면 스코틀랜드 원정에서도 3골 넣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잘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이제 강팀들을 몇 번씩 잡긴 하거든요. 아이슬란드 예전에 뭐 잉글랜드 원정에서 친선전도 잡았었고, 전체적으로 패가 더 많긴 한데 지난번 프랑스전도 선제골 넣었고, 뭐 물론 아쉽게 이제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도면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슬란드가 정배받았으면 사실 이거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뭐 전체적으로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지난 아제르바이잔 비겼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중립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립에서는 은근히 좀 잘하더라고. 체코랑도 비기고 뭐 벨기에도 잡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또 실점이 좀 많아지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뭐 점유율이라든가 이제 뭐 슈팅이 더 앞설 수는 있겠지만 경기 결과는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슬란드 좀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짓고 밑에서부터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 4개를 오늘 해야 될지 내일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내일 마감이거든요. 자, 코소보하고 슬로베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소보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좀 잘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거의 지금 약간 무적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슬로베니아한테 네이션스에서 이제 2번 다 졌기 때문에 홈이나 원정 상성은 밀립니다. 코소보가.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가 지금 1무 1패인데 코소보 1승 1패. 그러니까 스위스가 2승으로 단독 1위긴 한데 어쨌든 아직 포기하긴 이르죠. 오늘 또 코소보가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고 스위스가 이제 스웨덴한테 뭐 잡히거나 그러면 또 이게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코소보. 근데 이제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미드필더에 뭐 수비에 부상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무리키가 이제 코소보죠. 코소보.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딱히 결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소보 같은 경우엔 지난번 퇴장이 있었지만 스웨덴도 2대 0으로 잡았고, 특히 홈에서는 뭐 아르메니아, 뭐 아이슬란드, 뭐 키프로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뭐 친선전 포함 네이션스 6연승 중이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상당히 오버가 많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최근 스위스 원정에서 0대 3으로 털렸는데 그전에 보면은 뭐 오스트리아 원정도 비기고 슬로바키아, 그리고 예전에는 뭐 유로에서는 뭐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유로 본선에서 잉글랜드, 포르투갈 다 비기기도 했어서 슬로베니아는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가 많이 없는 팀이에요. 근데 무가 좀 많아서 문제였지. 최근에도 보면 무승부가 좀 많죠. 네이션스에서. 근데 이제 코소보가 홈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 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코소보 승을 밀고 갈 건지.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프레는 아예 보진 않고, 이게 슬로베니아의 원정 득점력 보면 사실 코소보의 득점력을 생각했을 땐 확실히 이게 코소보 승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홈만큼 득점이 최근에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 슬로바키아나 오스트리아 원정도 결국 0대 0, 1대 1로 비기긴 했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1득점 이상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슬로베니아가. 그래서 결국 코소보는 이제 홈에서 계속 멀티골 이상을 넣었었기 때문에 골을 어디가 더 넣을 거냐라고 봤을 땐 코소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스웨덴도 잡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코소보 승부 쪽으로 봐야 된다.
완전히 코소보 승만 보긴 좀 그렇고 한 6대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소보도 결국 그 아르메니아, 뭐 아이슬란드 결국 실점이 있었고 예전에는 뭐 루마니아라든가 뭐 벨라루스한테도 졌었기 때문에 패배가 많이 없는 슬로베니아라면 비길 수도 있다. 일단 승무 거의 약 5대5 느낌도 나긴 해요. 그래서 어제도 고민을 했잖아요. 어제 어디였냐? 크로아티아하고 체코였나? 근데 결국 저도 무승부를 봤거든요. 무를 가긴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이 나머지는 그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이거 그 분석 결과, 최종 결과는. 그리고 뭐 조합에는 같이 나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웨덴, 스위스. 자, 드디어 스웨덴, 스위스가 나왔는데 스웨덴, 스위스는 뭐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또 요새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 네이션스에서는 성적이 좀 아쉬웠는데 최근 친선전부터 월드컵 예선까지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5연승. 멕시코도 중립에서 4대2로 때려잡고 미국 원정 둘 다 미국이었죠 아마 그때 미국 원정에서도 4대0 대승. 홈에서 코소보 슬로베니아 4대0 3대0. 최근에 너무 잘하다 보니 아무리 스웨덴 홈이어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스웨덴은 뭐 친선전에서 알제리전도 3실점을 했고 북아일랜드도 5대1로 잡긴 했지만 뭔가 좀 스위스를 상대하기엔 좀 빡세 보이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스웨덴이 정배를 받긴 했습니다. 스웨덴이 정배를 받긴 했는데 좀 고민이 돼요. 사실상 흐름은 이제 얘네 전적들은 워낙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는데 일단 스위스가 2승 무패거든요. 일단 스웨덴은 1무 1패로 오늘 비기거나 지면은 사실상 지면은 힘들죠. 남아있는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스웨덴도 보면 홈에서 득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실점이 있어도. 그리고 스위스는 최근 뭐 원정에서도 득점이 워낙 좋다 보니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스웨덴도 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요케레스, 엘랑가 그리고 뭐 이삭이 이제 최근에야 경기를 뛰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근데 스위스도 보면은 엠볼로, 은도에 그리고 근데 스위스도 보면은 되게 조직적으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워낙 그 실점도 없을 뿐더러 다득점을 하다 보니 뭐 그렇다고 이제 뭔가 스위스 프렘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저는 스위스 프렘 봅니다. 스웨덴 홈이어도. 그리고 뭔가 이제 그래도 스웨덴 승까지 생각을 하면 스웨덴이 그래도 그동안 홈에서 넣은 골들이 있는데 뭐 스위스가 진다 한들 골을 못 넣을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도 괜찮고 뭐 다득점 아니면 뭐 스웨덴이 이기든 스위스가 이기든 뭐 서로 치고받고 해서 비기든 배당 대비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스위스 프렘과 오버를 같이 볼게요. 일단 저는 고민이 좀 되네 요거는. 그래도 스위스가 실점이 적다 보니 스위스 프렌을 1순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버 가는 건 스위스가 지는 경우까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오버를 보는 거고 제가 볼 때 확률은 그래도 스위스 프렌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남 과테말라 이제 유럽 쪽은 끝났고 자 수리남하고 과테말라는 전적이 너무 오래됐더라고 한 20년도
넘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수리남이 최근에 일단 여기도 이제 두 경기만 진행을 했는데 1승 1무 1무 1패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남이 최근에 이제 파나마하고 비겼거든요. 홈에서. 엘살바도르는 잡긴 했지만, 근데 과테말라도 보면 그 골드컵에서 뭐 캐나다하고 비기고 승부 차이 끝에 이겨서 이제 미국한테도 한 골 차로 좀 아쉽게 졌는데, 뭐 배당 보고 이거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리남이 홈이긴 하더라도 과테말라 상대로 쉽게 이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과테말라도 결국엔 득점이 많진 않기 때문에 뭐 수리남도 그렇고 뭐 언더로 갈 확률이 큰데, 저는 언더 가는 것보다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수리남 과테말라. 근데 과테말라는 결국 홈에서 엘살바도르한테 졌고, 수리남은 엘살바도르 원정에서 이겼던 거 생각하면 원정에서도 점유율 슈팅이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테말라는 뭔가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엘살바도르전 과테말라가 배당이 좀 낮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졌거든요. 슈팅이 2배 차이 나고 점유율도 그렇게 차이 나면서도. 그래서 전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수리남 홈이지만 과테말라 무시할 정도, 그 정도의 팀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버뮤다하고 트리니다 가도록 할게요. 요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엘살바도르는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왠지 요거는 오늘 경기 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8시 반 마감이거든요. 물론 버뮤다하고 퀴라소 경기가 7시, 8시 경기라 뭐 같이 묶어가면 좋은데, 또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은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빼고는, 그래서 차라리 내일 가고 오늘은 버뮤다 퀴라소까지 하고 이거 내일 오전에 올게요. 오전.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마 오전에 올리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따 저녁에 올 때 그때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 엘살바도르는 아마 생방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녁에 못하면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뮤다, 트리니다, 드토바고 가도록 할게요. 자, 버뮤다 같은 경우 일단은 얘네도 전적들이 너무 오래됐네. 그리고 아니면 이걸 좀 빨리 하고 나머지를 이어가든 하도록 해볼게요. 자, 버뮤다가 지금 2전 전패거든요. 근데 트리니다는 1무 1패인데 또 득점이 없고, 이런 경기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가기가 좀 빡세요. 퀴라소 원정에서 2골 넣긴 했는데 어쨌든 버뮤다가 홈이다. 근데 트리니다도 보면은 뭔가 원정 성적이 상당히 안 좋긴 합니다.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원정 득점이 많이 최근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버뮤다가 뭔가 한 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애매하네. 요거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3.5 줬기 때문에 뭐 서로 치고받고 하면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배당 대비 사실 언더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트리니다가 어쨌든 최근에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언더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퀴라소 자메이카. 자, 퀴라소 같은 경우 자메이카하고 골드컵에서 비긴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 19년도. 근데 꽤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일단 자메이카가 2승 무패. 근데 퀴라소도 1승 1무로 무패 중입니다. 다만 이제 수비의 경고 누적도 있는데 공격에 지금 5골 놓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이러면 좀
타격이 있겠죠. 근데 자메이카도 마찬가지 경고 누적 2명 있습니다. 미드필더랑 공격에 한 명. 근데 비중으로 보면 퀴라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어쨌든 퀴라소 홈입니다. 홈. 홈이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이 잘 없더라고요. 뭐 상대가 뭐 누가 됐든 얘네 뭐 홈에서 캐나다하고도 비겼던 팀이라 아무리 자메이카여도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메이카가 어쨌든 최근 2경기 실점이 없었고 퀴라소는 결국 홈에서 버뮤다한테도 그때 이제 그 2골 넣고 이제 2실점을 바로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슈팅은 한 4배 정도 많긴 했지만 결국엔 그래도 자메이카 승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배당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예. 퀴라소가 확실히 홈에서는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자메이카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자메이카도 원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버뮤다라서 4대0으로 이긴 거지. 그 전에 보면 중립에서 보면 뭐 파나마한테도 털리고 뭐 이겼던 경기들도 보면 좀 힘겨웠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메이카 승무 보긴 하지만 요것도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퀴라소 홈이라서. 이렇게 보고 좀 마무리를 하고 한 김에 뭐 이거 뭐 또 저녁에 하느니 내일 하느니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하는 김에 한 번에 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바로 같이 하도록 합시다. 바로 이어갈게요. 캐나다 호주 내일 것까지 바로 합시다. 그냥 그래서 뭐 이것만 빼고 유튜브 올리기도 그렇고 내일 아침 것까지. 자, 캐나다 호주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기도 중립이에요. 중립.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참고하시고. 자, 친선전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도 거의 차이가 없고 아주 예전에 호주가 이겼었는데 뭐 너무 오래되다 보니. 자, 일단 보면 캐나다가 최근 이제 웨일즈나 루마니아 원정도 잡았습니다. 친선전 3대0 1대0 실점이 없어요. 오히려 골드컵 때는 오히려 과테말라나 이제 뭐 퀴라소한테 실점을 하긴 했는데 뭐 캐나다 홈이면 좀 빡세죠. 호주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호주도 최근 뉴질랜드 상대로 다 이겼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도 보면은 일본 원정도 비겼던 호주기 때문에 또 홈에서는 잡았고. 그래서 아무리 캐나다라고는 하지만 뭐 멤버적으로 보면 더 좋긴 해요. 제가 볼 때는 호주보다 더 좋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배당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친선전인 걸 감안하면 저는 호주도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승무 보고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친선전이면 조금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또 콜롬비아 원정도 가야 되고 캐나다는 뭐 중립인지 아마 콜롬비아 원정 같은데 호주는 또 미국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무패 흐름을 그래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홈이라서 이길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캐나다도 뭐 홈에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친선전만 보면 상당히 좋긴 한데 예전에 코트디한테도 비기면서 이제 0대0으로 해서 뭐 승부 차이 왜 승부 차이를 간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호주 정도면 물론 최근에 친선전은 이 2경기밖에 없긴 합니다. 뉴질랜드전. 그래서 데이터가 살짝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중립이죠. 중립. 미국에서 열리다 보니 요것도 배당 대비 생각해서 가야 된다. 하필 또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쪽하고 붙는데 베네수엘라는 뭐 아르헨티나 원정 가서 0대3으로 털리고 최근 콜롬비아한테도 6실점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정 갔을 때 실점이 많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도 뭐 중립이다 보니 홈은 아니죠. 당연히 뭐 멤버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때 아마 그 아르헨티나가 그 뭐지? 홈이 메시가 홈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또 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메시가 그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뛰었더라고요. 홈에서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그 본선 진출이.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에콰도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못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중립이다 보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냥 아르헨티나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승도 배당이 얼마 안 되고 마인도 솔직히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멤버를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월드컵 예선이면은 뭐 웬만한 주전급 선수를 다 뛸 텐데 이게 분명히 풀로 뛰진 않을 거거든요. 또 중립에서 열리다 보니 그래서 뭐 메시나 뭐 기타 뭐 라우타로나 리그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뭐 선제골 넣거나 그러면은 또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저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언어보도 좀 애매하고. 자, 미국 에콰도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 상대로 상당히 좀 우세합니다. 전적들이. 근데 마지막 홈 경기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미국은 확실히 홈에서 좀 강한 편이긴 한데 뭐 에콰도르도 못하는 팀이 아니죠. 특히 얘네 남미에서 보면은 거의 안 지거든요. 최근에 진 게 이제 1년 전 브라질전입니다. 원정에서. 그 이후에 지금 11경기 무패입니다. 지난번에 홈에서 아르헨티나도 잡고. 다만 이제 에콰도르의 문제점은 뭐냐? 남미 예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입니다. 득점이 매우 적어요. 0대0 무승부가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4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또 일본을 잡다 보니 뭐 한국한테 0대2로 질 때만 하더라도 전 당연히 일본 사이드로 봤는데 또 일본 잡는 거 보니까 뭐 약간 알 수가 없다 이게. 당연히 질 거라 생각. 그리고 또 슈팅도 더 많았어요. 뭐 밀렸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근데 이것도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무승부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일본을 잡긴 했지만 또 에콰도르는 좀 빡세다는 느낌이긴 해요. 피파 랭킹은 미국이 더 앞서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에콰도르가 워낙 이제 패배가 없다 보니 미국 원정이라 좀 빡셀 수는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 볼게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엘살바도르 하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엘살바도르하고 파나마. 일단 이거 끝나면 방종을 하고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쪽지 남겨주시면 되고 뭐 다시 보기에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따 저녁쯤에 한 번 더 올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 7시쯤 와서 간단하게 좀 짧게 짤막하게 하고. 왜냐면 오늘 또 이제 평일이잖아요. 평일 금요일. 그래서 주말 시작이긴 한데 어제까지 이제 완전히 그 휴무였고 오늘 이제 출근 때문에 이제 낮 경기 못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따 저녁에 잠깐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파나마 가도록 할게요. 자,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친선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1위인 수리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 2점 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두 팀의 이제 상성을 보면 붙어전 적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의 경기로만 봤을 때는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확실히 엘살바도르가 홈에서 최근 친선전이든 월드컵 예선이든 파나마 상대로 연승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정도. 다만 최근에 이제 이긴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엘살바도르가.
얘네도 무가 좀 많았고 최근 골드컵에서도 이제 온두라스, 뭐 캐나다, 어, 퀴라소 다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리남한테도 졌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좀 오랜만에 좀 승리가 필요하다. 물론 과테말라 원정을 잡긴 했지만 어, 홈이니까. 그리고 파나마 입장에서 보면은 흐름이 아주 좋아요. 최근에 뭐 골드컵에서도 아쉽게 온두라스한테 이제 승부차이 끝에 졌는데 최근 수리남이나 과테말라 원정 다 비겼단 말이죠. 90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8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파나마가 좀 더 좋긴 해요. 얘는 미국 원정에서도 그 네이션스에서 잡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엘살바도르 홈이라서 파나마에 대해서 저 배당은 좀 애매합니다. 파나마가 1.5를 받았거든요. 엘살바도르가 아무리 요새 성적이 안 좋고 한다 한들 파나마도 보면 결국에 수리남하고 비기고 뭐 홈에서 과테말라하고 그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과테말라전은 사실 배당이 진짜 낮았던 걸로 알거든요. 슈팅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도 엄청 차이 났는데 결국 비긴 거 보면 원정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추천은 하지 않겠다. 파나마도. 홈이면 모르겠어요. 뭐 갈만 할 수도 있는데 워낙 무패 흐름이라. 근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기도 하고 이게 중립도 아니고 엘살바도르 원정이라 좀 빡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파나마가 실점이 적다 보니 파나마 승무 사이드 보고 언더 볼게요. 언더. 엘살바도르는 아무리 홈이어도 지난 수리남전 선제골 내준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수리남 상대로 뭐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뭐 슈팅이 더 많았냐 아닙니다. 점유율은 좀 밀렸고 슈팅은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파나마 승무 언더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내일 오전 경기 생각해보면 막 갈만한 그런 경기가 없긴 해요. 그죠? 차라리 뭐 캐나다도 언더 보는 입장에서 그냥 묻찍고 미국하고 묶어가든 아르헨티나는 배당 대비 좀 별로고 파나마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보러 가든 무승부로 가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낮 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쯤에 와서 좀 짧게 간략하게 하고 아마 조합은 일본 경기 안 가면은 한 늦으면 한 8시 안까지는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일본 경기를 가게 되면은 일본 마감 경기가 7시 20분이기 때문에 한 6시 반 그러니까 6시 반이 되느냐 한 7시 반이 되느냐 약 1시간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잘 해서 뭐 그저께 흐름이 한번 살짝 끊기긴 했는데 어제도 이제 1, 2순위 다 적중을 했고 다폴도까지 적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흐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리그 시작하니까 뭐 리그도 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 저녁쯤에 올게요. 공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은 수고하셨습니다.